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밤사이 경남 곳곳에서도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최대 70mm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쏟아진 폭우에 도로 곳곳이 물에 잠겼습니다. 김민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거센 빗줄기에 교차로 전체가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비상등을 켠 승용차 한 대가 물살을 가르며 조심스레 지나갑니다. 빗물에 잠긴 도로에서는 막힌 배수로를 뚫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시간당 5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진 경남 진주에서는 저지대 도로 곳곳이 물에 잠기면서 상평교와 김시민대교 부근 도로 3곳이 한때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또 함양군 동백지구 등 세월교 34곳도 통행이 차단됐습니다. 어젯밤 9시부터 경남을 지나던 장마전선은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빗줄기로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특히 해안가인 남해군 이동면에는 시간당 7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남해군 이동면 신전리에서는 일부 주택이 침수되면서 4가구 주민 4명이 대피했습니다. 짧은 시간 많은 비가 내리면서 배수 지원 등 안전조치 요청이 경남에서만 50여 건 접수됐습니다. 세찬 빗줄기는 새벽 1시를 전후해 대부분 소강 상태로 접어들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경남의 산사태 위기경보는 새벽 1시를 기해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KBS 뉴스 김민지입니다. 이어서 자세한 날씨 소식을 문진희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 내려졌던 호우특보는 대부분 해제됐습니다. 밤사이 남해에는 시간당 74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면서 하루 사이 누적 강수량 195mm 이상의 비가 쏟아지는 등 우리 지역 곳곳에 이미 많은 양의 비가 내렸는데요. 정체전선은 동쪽으로 차차 빠져나가고 있지만 오전까지 남해안을 중심으로 30에서 8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는 동안 천둥 번개와 함께 시간당 30mm 이상의 많은 강한 비가 예상됩니다. 한편 정체전선에 의한 강한 비는 오전까지 이어지겠지만 낮부터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우리 지역에 다시 소나기 소식이 있겠습니다. 많은 비가 내리면서 지반이 약해진 상태입니다. 비 피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기온 창원이 19도, 창녕이 20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창원이 30도, 창녕이 33도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진주가 19도, 산청이 18도로 출발하는 아침이고요. 한낮에는 진주가 31도, 합천이 32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부 먼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2.5m로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다가 낮사이 소강 상태를 보이겠고 내일 다시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우리 지역에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최근 경남도의회가 경남교육청의 행복교육지구와 마을학교 추경 예산 37억여 원을 모두 삭감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3선을 성공한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도의회를 향해 작심 발언을 했습니다. 진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음 달 1일 취임 9년째를 맞는 3선의 박종훈 경남교육감. 경남도의회의 행복교육지구와 마을학교 사업 추경 예산 37억 원 전액 삭감에 사업 중단이라는 초강수로 맞섰습니다. 박 교육감은 마을학교 사업은 돈이 없으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2학기부터 문을 닫겠다고 말했습니다. 당장 2학기부터 마을 주민 등이 교사로 참여해 학생들과 문화와 예술, 놀이 등을 나누는 경남의 마을학교 279곳이 운영에 차질을 빚게 되는 겁니다. 박 교육감은 다음 달 초쯤 예산 삭감으로 멈춰서는 체험학습 차량 카멜레온을 직접 몰고 경남도의회를 찾아가 도의원들을 만날 계획입니다. 우리 40만 명 아이들의 반 이상이 그 행복학교의 혜택을 누렸습니다. 의회의 결정에 대해서 저는 교육감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교육부의 사교육비 경감 대책에 대해서는 이른바 킬러 문항을 없앤다고 대학 입시와 사교육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신중한 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수능 준비 충실하게 잘해 주십시오. 지금은 우리에게는 흔들릴 시간조차도 없습니다.
박 교육감은 마지막 남은 임기 3년의 화두를 학교 교육력 회복으로 정하고 교무 행정원 확대와 교권 보호 강화, 기초학력 지원단 운영 등을 약속했습니다. 또 경남에서 전국 최초로 개발한 학습 플랫폼 아이톡톡과 관련해 오는 9월 성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30일 경남교육청을 찾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에게 전국 확대를 건의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진정원입니다. 남해군이 추진 중인 새 청사 건립 사업과 관련해 최근 사업 규모가 커졌다며 정부의 타당성 재조사를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총 사업비는 애초 695억 원에서 1,200억 원으로 500억 원 이상 늘어났는데요. 남해군은 주민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기원 기자입니다. 63년 전 지은 남해군 청사입니다. 10년 전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아 구조보강과 보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 장충남 군수 공약인 새 청사 건립 사업이 행정안전부 심사를 통과한 것은 2020년. 총 사업비 695억 원에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로 총 면적 14,000여 제곱미터로 승인받았습니다. KBS 취재 결과 남해군은 지난 4월 사업비 증가가 예상된다며 행정안전부에 타당성 재조사를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업비는 기존보다 505억 원 늘어난 1,200억 원, 청사 면적은 7,000여 제곱미터 늘어나 재조사를 신청한 겁니다. 청사 신축을 위해 남해군이 적립한 기금 1,070억 원을 넘는 규모입니다. 변경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지상주차장을 지하로 변경하면서 건물 면적이 4,000제곱미터가량 늘었고 주민 편의시설인 군민홀 200석, 남해읍성 유적 전시공간도 확충됐습니다. 350여 명이던 직원 수가 40여 명 늘어난 것도 이유입니다. 여기에다 최근 원자재값 급등이 반영됐다는 것이 남해군의 설명입니다. 남해군은 지난해 군민 설명회 때 건의된 내용을 적극 반영했다고 했지만 타당성 재조사 신청 전 별도 군민 의견 수렴은 없었습니다. 남해군은 정부 검토 과정에서 삭감될 것을 고려한 사업비 규모라며 최종 사업비는 1,000억 원 안팎으로 예상했습니다. 재료비가 많이 상승한 요인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제 주민들께 설명을 해서 불가피한 그 사업 증가 부분에 대해서는 잘 설명을 하도록. 행정안전부는 남해군이 신청한 타당성 재조사가 절차 간소화가 가능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대상으로 보고 오는 11월쯤 결과를 통보할 계획입니다. 지난달 기준 남해군 인구는 4만 1,000여 명, 재정 자립도는 8.9%로 경남은 물론 전국에서도 최하위권입니다. KBS 뉴스 박기훈입니다. 경상남도 사회대통합위원회가 상반기 활동 내용을 담은 첫 권고안을 경상남도에 전달했습니다. 권고안에는 경상남도가 한화오션이 하청 노동자를 상대로 한 소송을 취하하도록 노력하고 청년 이동권을 강화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이 담겼습니다. 또 공기업의 지역 인재 채용 비율을 높이고 각종 위원회에 외국인 주민 참여를 늘리는 데 힘쓸 것을 제시했습니다. 경남통상지능기관협의회가 어제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공식 출범했습니다. 통상지능기관협의회는 경상남도와 FTA 통상지능센터, 경남중소벤처기업청과 창원상공회의소 등 16개 수출 지원기관이 참여합니다. 협의회는 수출 비관세 장벽과 국제 통상 환경 변화 등 수출 중소기업의 어려움 해소에 나섭니다. 경상국립대가 어제 가자 캠퍼스에서 남양저축은행 창업주인 고 이두정 회장에게 명예경영학 박사학위를, 이상명 남양유경재단 이사장에게 개청 명예장을 각각 수여했습니다. 남양유경재단은 20년 동안 지역 장학생 740여 명에게 25억 4천만 원을 지원했으며 고 이두정 회장은 경상국립대에서 사후 명예박사 학위가 추서되는 첫 번째 사례로 남게 됐습니다. 경상남도는 지난달 경남의 고용률이 63%로 2004년 4월 이후 가장 높고 실업률은 2.3%로 2015년 5월 이후 가장 낮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는 서비스업 중심으로 고용이 개선되고 이에 따른 물류 종사자도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경남의 지난달 무역 수지는 12억 9,900만 달러 흑자로 8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그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가 6분 만에 산회해 우주항공청 특별법 논의가 중단됐습니다. 오늘 예정이던 국회 과방위 전체 회의도 현재 개최가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우주항공청 특별법의 모레 국회 본회의 상정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천항공산단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메타버스 기반 산업단지 고도화 사업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경상남도는 앞으로 3년 동안 국비 73억 원 등 136억 원을 투입해 사천항공국가산단과 종포 일반산단을 메타버스 기반 최첨단 산업단지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경남경찰청이 어제 합천군 영상테마파크 호텔 사업과 관련해 시행사 대표의 양산 사무실과 합천군청 등 11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합천군과 590억 원대 호텔 건립 사업을 추진하던 민간 사업자 대표가 잠적한 사건에 대해 250억 원대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관계자들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합천군은 앞서 지난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호텔 건립 사업 포기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창원지검 진주지청이 뇌물수수 혐의로 진주시청 전 간부공무원 A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뇌물을 준 건설업자 B씨와 돈을 전달한 브로커 C씨도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A씨는 2018년 1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공사수주 등 혜택을 제공하는 대가로 B씨로부터 7차례에 걸쳐 2,1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남해 지방해양경찰청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천일염 불법 유통과 판매를 특별 단속합니다. 남해해경청은 경남과 부산, 울산 지역에는 소금을 생산하는 염전이 없지만 외국산 소금의 국내산 둔감 유통이나 식용 불가 소금 유통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구대 경찰관들이 도로에 쓰러진 시민을 심폐소생술로 구조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거제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오전 10시 30분쯤 아주지구대 김현빈 경사 등 경찰관 7명이 순찰 복귀 중 의식을 잃고 도로에 쓰러진 40대 남성을 발견해 심폐소생술을 한 뒤 119 구급대에 인계했다고 전했습니다. 구조된 남성은 의식을 회복해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